안녕하세요, 선생님들. 2026년 초등교사 정기정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바뀌는 게 좀 많아서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복잡한 내용들 속에서 딱 필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제가 알기 쉽게 쫙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선생님의 다음 근무학교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어떨까? 와, 무슨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 같지만 이게 바로 2026년부터 우리 현실이 됩니다. 이번 정보에서 가장 큰 변화랑 아주 밀접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2026년에 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냐?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지인사이트라고 하는 완전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이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특구역이라고 불렀던 곳 있죠? 이게 이제 갑구역으로 이름이 바뀌고 여기서 10년 이상은 못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이제 모든 걸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끝냅니다. 아, 이제 골치 아픈 서류 작업은 진짜 끝이에요.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바로 내 정보 유형 확인하기. 정보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진짜 첫 단추가 바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만기 정보 대상인지, 일반 정보인지, 아니면 좀 특별한 케이스인 비정기나 모성보호 대상인지 이걸 알아야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제일 많은 선생님들이 해당되는 두 가지죠. 만기 정보랑 일반 정보. 이 둘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아야 해요. 자, 만기 정보는요, 갑구역에서 10년을 꽉 채운 선생님들이 대상이고, 무려 6지만까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정보는 보장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일반 정보는 현임교에서 2년에서 5년 사이에 근무한 선생님들이 대상이거든요. 여긴 최대 3지만까지만 쓸 수 있고요. 만약에 3지만까지 다 안 되면? 그럼 그냥 지금 학교에 남는 겁니다. 와, 결과 차이가 엄청나죠? 그리고 비정기 정보와 모성보호 정보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요. 가장 큰 공통점은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빈자리가 있어야만 정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비정기 정보는 이사 같은 거주지 변동이 있을 때 신청하는 거고요. 모성보호 정보는 육아 같은 생활 근거지를 고려해서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의 전보 순위를 저 위로 끌어올려줄 바로 그 가산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좀 경쟁이 치열한 인기 있는 학교를 마음에 두고 계신다면 이 가산점 진짜 제대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가산연수는 가산연수라는 말로 계산이 돼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선생님의 실제 근무 경력에다가 보너스 경력을 얹어주는 거예요. 일종의 점수 부스터 같은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실제로는 5년 일했지만 가산 연수가 6개월이 있다면 내 전보 점수는 5년 6개월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럼 이 중요한 가산 연수 대체 어디서 쌓을 수 있을까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부장교사 같은 보직을 맡았거나 6학년 담임처럼 좀 힘든 업무를 했거나 아니면 작은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또 다자녀 같은 가족 상황, 그리고 교육관 표창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더 와닿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현재 학교에서 부장교사로 1년을 꽉 채워서 일하셨다. 그러면 가산연수 3개월을 받으시는 거고요. 만약에 6개월에서 11개월 사이로 근무하셨으면 2개월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모든 경력이 차곡차곡 점수가 되는 거예요. 와, 그리고 이 숫자 30%, 이거는 진짜 눈여겨보셔야 해요. 만약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가 5학급 이하의 작은 학교인데 심지어 분교장이다? 그러면 근무 기간에 무려 30%나 되는 가산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혜택이에요. 이 외에도 놓치면 아까운 가산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6학년 담임이나 통합학급 담임, 혁신학교 근무 같은 교무 관련 경력은 기본이고요.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공무원 배우자가 있다거나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또 교육감 표창 같은 상을 받은 것도 다 점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내 경력 한번 싹 훑어보시는 게 좋겠죠? 자, 어느덧 세 번째 섹션입니다.
가산점만큼,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우대와 제한 규정입니다. 도대체 누가 우선권을 갖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신청조차 막히는지 이거는 정말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해요. 자,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신청 자격에 대한 절대적인 규칙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계신 학교에서 만 2년 이걸 꽉 채워야 신청 자격이 생겨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여기서 진짜 단 하루라도 모자라면 그냥 안 돼요. 1년 11개월 29일 근무했다.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아주 칼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 절반 이상이 전보 신청을 해버리면 이것도 제한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대받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만 58세 이상인 선생님, 3년 넘게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신 선생님, 또 심한 장애가 있는 가족과 함께 사는 선생님, 그리고 경기교육 대상 같은 아주 큰 상을 받은 분들이 해당돼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우대 조건은 오직 1지망 학교에 지원했을 때만 효력이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섹션. 올해 우리를 처음 만나는 G-인사이트 시스템. 이거 어떻게 해야 잘 쓸 수 있을까요? 걱정하세요. 실제 신청하는 과정을 제가 단계별로 하나하나 같이 짚어드릴게요. G-인사이트 신청 딱 5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단계. 제일 먼저 나이스에 들어가서 주소 같은 내 개인정보부터 최신으로 싹 바꿔주세요. 2단계. G-인사이트에 로그인해서 내 정보 유형이 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희망 지역을 선택합니다. 3단계는 자동으로 불러와진 내 근무 경력이 틀린 데 없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4단계가 중요해요. 가산점 받을 항목들을 직접 입력하고 증빙 서류 파일도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5단계. 처음부터 끝까지 최종 검토한 다음에 마감 시간 전에 제출 버튼을 딱 누르면 드디어 끝나는 겁니다. 이 한마디는 그냥 외워두세요. 모든 클릭은 저장일 뿐 제출만이 신청을 완료시킨다. 항목 하나하나 입력할 때마다 저장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다 해놓고 제출 버튼 안 눌러서 신청 못하는 그런 실수는 절대 하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G-인사이트를 쓸 때 진짜 도움이 될 꿀팁 몇 가지 드릴게요. 첫째, 시스템이 모든 걸 알아서 해주진 않아요. 부장교사나 6학년 담임 같은 주요 경력은 내가 직접 입력하고 증빙서류도 꼭 첨부해야 합니다. 둘째, 나이스랑 연동되는 기능을 잘 활용하세요. 가족 정보나 수상 경력 같은 건 연동해서 불러오거나 직접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팁인데요. 자동으로 불러온 정보라고 그냥 믿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 내 눈으로 직접 더블 체크, 아니 트리플 체크하는 게 필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전보의 새로운 규칙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선생님은 어떤 필승 전략을 세우실 건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활용해서 꼼꼼하게 계획 세우시고요. 부디 원하시는 결과 꼭 얻으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